야당의 대선 주자들, 제가 새누리당 비판 많이 했고요. 바른정당도 비판했고 박 대통령 비판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야당 대선 주자들 비판 좀 하겠습니다. 누구 이야기하면 또 왜 이 사람 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제 거 다 본 사람 아니면, 가급적이면 제 내용에서 입을 올리는 걸 좀 삼가하길 바랍니다. 누구보다도요,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제대로 한번 놀러 가지도 않았고, 지난 2년간 이 뉴스 브리핑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저 열심히 살았고, 국가를 위해서 추운 겨울에 더운 여름에 개고생하고 살았습니다. 젊을 때 운동권 했을 때보다도 훨씬 열심히 몇 년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돌아가는 사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신들처럼 권력을 탐하고 뭘 해보겠다고 욕심을 내지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완전히 마음을 비웠습니다. 자, 그래서 비판 좀 하겠습니다. 야당의 대선 주자들이 호남표를 받고 촛불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요, 정말 보기가 좋아합니다. 제가 새누리당에 그리고 친박에 TK 지역의 민심을 위해서 박 대통령을 살려야 된다라고 나가서 연설하는 대선 후보들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가 싫은 만큼 야당의 대선 주자들도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광장의 민심. 광장의 민심은 박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국회에서 탄핵을 이끌어내므로써 실제로 할 일은 했습니다. 그러면 헌재가 발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헌재가 이상해진다, 또 헌재가 무슨 기각하려고 한다, 시간을 끌려고 한다, 온갖 설을 난무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 설의 배경에는 저는 박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기를 바라는 쪽에서 세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전파하는 내용이 많다고 봅니다. 제 주변에는 멀쩡한 분도 탄핵이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오는 사람이 많은데요. 별로 답하고 싶은 사항도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에 대한 헌재의 결과에 100% 승복을 하고, 헌재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는 그게 옳니 그러니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스스로는 헌재의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일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박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거리로 나가서 촛불을 들거나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 한국의 수준이 그 정도라고 하면 그건 촛불을 들고 이 민심을 이용한 혁명을 통해서 국가가 뒤바뀌어져야 된다 라는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것도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나라의 운명이거니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잘못된 결론이 나올 거라고 눈꼽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촛불 광장, 무슨 촛불 민심, 이런 이야기들을 앞세우는 야당 후보들에 대해서 서서히 환멸이 좀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촛불을 든 국민만 국민입니까? 촛불을 들지 않은 국민들, 그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참가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나라가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다들 대동소이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자기들 다 국회의원이거나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100%죠. 대선 후보 나오겠다는 야당 주자들요. 문재인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을 했고 제도권에 있는 인물이지 무슨 제야 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희정 지사죠. 이재명 시장이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죠. 손학규도 제도권 정치인이죠. 지금 의원은 아니지만요.
유승민, 남경필, 황교안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은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법에 있어서 밖의 일은 밖에서 알아서 하도록 두고 그들은 제도권 내부에서 한마디로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길거리 나와서 촛불 든 대중들을 선동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가자, 태극기를 든 사람을 선동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가자, 이게 옳은 겁니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되겠습니까? 그것도 대선이 임박한 마당에 길거리 나가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도록 헌재를 탄핵을 조기 결정하라, 또 탄핵을 하지 마라고 양쪽에서 촛불과 태극기를 드는데 거기 정치인이 앞장서 가지고 자신의 이해관계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명백히 옳지 않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가서 전부 지금 호남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야당 주자들은요. 그래서 호남에 몰려가서 정책 발표하고 거기서 촛불 집회에 참가하고 그러면서 호남의 이 여론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걸 잡아 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이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여당에서 영남에 가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 그저 보니까 대구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는데 또 대선 주자들 몇 명이 몸에 태극기까지 걸고 올라갔더만요. 전 김문수 전 지사가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투가면 광주에 가서, 투가면 호남에 가서 호남 민심 운운하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이 나라에요, 국민들의 서로 간에 다들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우해야 됩니다. 어디는 더 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높고 어디에는 민주화가 아니라 수구 꼴통화 되어 있습니까?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런데요, 과거 저는 제 나름대로 지역차별을 넘어서야 되겠다 해서 당시 DJ 대통령 앞에 지역차별과 그 다음에 이 계급의 계층에 의한 차별, 이런 차별을 해소시키는 사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제가 당시 새천년 민주당의 적지인 경남 사천에 출마하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거기가 새천년 민주당이 제일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서부 경남이요. 저도 서울에 출마하려고 준비를 다 했다가 새천년 민주당의 창당 추진 멤버로 젊은 피 5인방으로 영입되었습니다. 저 빼놓고 네 사람은 다 국회의원 몇 선 했고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까지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제 꿈이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요. 나중에 새천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를 정하기에 뭔가가 좀 표하지 못하다고 탈당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지역차별에 대한 편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투가면 민주화의 성지 이야기를 하고, 투가면 야당의 표심은 광주에 가서 이렇게 좌우해야 된다고, 거기 앞에 가서 광주 민심이, 호남 민심이 자리를 버린다면 정치를 은퇴하겠다 이러고 무릎을 꿇다가 또 끝나고 나서는 은퇴하지는 않고 또 가서 다시 한번 보듬어 달라고, 그리고 호남에 무슨 사이라고 그러고, 정말 싫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자, 투가면 대구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국회의원들만큼 더 보기가 싫습니다. 지난 총선 직전에 새누리당 의원들 상당수가 대구 TK 출신 의원이 대구 두류산 공원인가 가서 무릎 꿇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쇼할 때 저한테 웃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요, 그거 보기 싫은 만큼 대선 주자들이 5.18 묘역에 가고, 묘역에 갈 수 있습니다만은 조용히 좀 갔다 오면 안 됩니까? 그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호남분들만 원합니까? 저 호남분들 듣고 절대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 지금 민주화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화가 안 됐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민주화만 됐지 경제적인, 제도적인, 절차적인 그리고 진정한 공정하고 평등한 민주화가 안 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광주에서는 이 5.18이 있었듯이 부마 사태도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거리에서 벌어진 일들을 봤고요. 87년에 가장 열심히 당시 전두환 체제를 타도하기 위해서 싸운 지역이 부산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계엄군으로 투입될 뻔해서 계엄군에 가면 저는 나름대로 이 장렬하게 좀 산화를 해버려야 되겠다. 거부하고 계엄군을 그런 어떤 준비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나라를 이까지 만들어 오는 데는요, 여러 계층과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까지 끌어왔는데, 이제는 시대 교체를 이야기한다 하면 영원함 넘어서야 되고요, 보수 진보 넘어서야 되는데, 그 넘어서는 부분의 가장 핵심은 적어도 대선 후보 당신들이야말로 촛불 민심 운운하면서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도덕적 선의 권위를 가진 것처럼 거기에 의존하는 형태부터, 그리고 광주에 가서 절대적인 대선 주자의 낙점을 거기서 받는 것처럼 하는 형태부터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반지의 제왕이 있습니까? 절대 반지입니까? 반지의 제왕 영화가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절대적인 권력에 대한 한마디로 이 두려움,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대선하겠다라는 사람이요, 정말로 이런 지역주의 또 이런 거리의 어떤 민심 이런 데 의존해서 가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트럼프 보십시오. 정해진 절차와 원칙에 따라서 대중을 선동하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뛰어난 선동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모을 수 있는 장소에서 사람을 모은 것이지 맹목적으로 거리에 가서 낯익을 하고 곳곳에 찾아다닌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거리의 민심으로 특정 지역의 민심에 호소하면서요, 마치 본인이 그걸 갖다가 이용을 해서 거기에서 내락을 받은 것처럼 하면서 다른 어떤 국민들을 이렇게 설득하거나 선동하는 부분은 보기가 흉합니다. 대한민국에 지역이 호남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촛불 든 사람들만 국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100만이 모이든 200만이 모인다고 그것은요, 그냥 민심의 향배를 보여주는 것 뿐이지 거기서 절대적인 권위가 생기고 도덕성이 생기는 것 또한 아닙니다. 그 집회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 무슨 박근혜 퇴진 비슷한 행동에 있는 무슨 간부라는 사람들, 제 다 그 사람들 이름도 알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진정으로 국민의 대표가 되기를 원하면서 대선에 출마했다면 가급적이면 이런 행동들을 삼가하기를 바라고요. 촛불과 특정 지역에 기대어서 대통령 하겠다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 이렇게 상응하는 또 화가 미칠 겁니다. 그래서요,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하던 행동들을 지금도 하지 말기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